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옵션을 준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To remove that threat. 이른바 4월 북폭설 루머까지 돌 정도로 어느 때보다 한반도 내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칼빈 스노의 한반도 이동은 동해 일대에서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어제 하루 종일 SNS를 중심으로 여론이 들썩들썩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미국이 호주로 향하던 칼빈슨 항공모함의 방향을 튼 겁니다. 갑자기 틀어서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전해진 거죠. 항공모함이라는 게요. 전투기를 포함해서 비행기 한 80여 대를 싣고 다닙니다. 그리고 대형 전투함인 순양함 2척, 또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구축함 2척, 거기다가 핵추진 잠수함이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한 나라의 군사력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이 4월에 핵실험에 나설지 모른다고 하고, 미국은 모든 옵션,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고 하고, 예정에도 없던 항공모함은 온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불안한 정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전문가 만나봅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연결을 해보죠. 이종석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 직후 아닙니까? 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우리 북한 이야기, 북핵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러자마자 칼빈슨 호는 한반도로 온다고 하고, 이게 좀 예사로운 상황이 아닌 건 분명해요. 예, 지금 사실 상당히 위기 상황이 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예. 또 어느 정도는 그런데 지난달부터 이제 북핵 실험 가능성이 점쳐져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제 서로 의견 일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칼빈슨 호가 이제 한반도로 이제 방향을 트니까 아무래도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특히 이제 그 칼빈슨 호가 아시는 것처럼 미군의 시리아 폭격 이순 직후에 또 이렇게 이 한반도 여행이 보도가 되고 있고, 예. 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미국 지도자들이 지금 북한 핵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지금 잇따라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칼빈슨 호가 한반도 쪽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이거와 상관없이 이미 위기고조 요인으로 그 자체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주시하고 있는 곳이 시리아와 북한인데 시리아는 공습을 했단 말입니다. 아주 갑작스럽게 공습을 한 마당에 이제 북한 하나 남았는데 북한을 향해서 칼빈슨 호가 온다 하니까 이거 여러 가지로 연상을 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네. 자, 그렇다면 단도직입적으로 이 장관님, 지금 한반도 상황이 진짜 전쟁의 위험이 있는 수준입니까? 글쎄, 저는 칼빈슨 호가 지금 한반도로 향한 것을 빼고 나서 얘기하자면은, 예. 지금 과연 그럴 만큼의 위기 상황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습니다.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핵실험할 가능성이 좀 제기되고 있고, 예. 또 사드 문제가 영내 긴장을 좀 이렇게 약간 고조시켜 놓긴 했지만은, 그런데 안정적인 상황이라 할 수 없죠. 그렇지만은, 미국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출동해야 할 정도의 상황이라 이렇게 보기는 어렵고요. 그리고 또 최소한 우리가 이제 한반도에서 위기가 있다, 이 전쟁 이런 걱정을 하려면은 남북 간에 이제 군사력 충돌이 이제 크게 일어나거나 또 아니면 우리가 북한에서 핵실험 같은 걸 갖다가 굉장히 크게 강행을 했다든가 이런 정도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굳이 위기로 표현한다면은 저강도 위기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저강도 위기에서 칼빈슨 호가 한반도를 향함으로써 오히려 인위적으로 이게 고강도 위기로 끌어올려지는 느낌 같은 걸 받습니다. 저강도 위기인데 오히려 칼빈슨 호가 방향을 틀면서 고강도 위기를 만들어 버렸다고요? 그럴 위험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지금 아직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왜냐하면 만약에 칼빈슨 호가 정말 북핵 실험에 대비해서 군사적 시위를 하기 위해서 이동하는 거라면은 이건 좀 우려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강대강을 부딪혀가지고 이게 그러면 굴복하는 게 북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북한이 만약에 미국의 이런 군사적 시위에 대해서 이거 아랑곳하지 않고 핵실험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만약에 핵실험을 했다고 치면 그러면 고강도 군사적 시위를 미국이 하는 가운데 북한이 핵실험을 했다면은
미국이 아무런 조치 없이 물러서기가 어려운 거 아닙니까? 어렵죠. 결국은 미국 자체가 위통수를 만드는 거거든요, 상황을.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까지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한 것도 아니고 예. 더욱 이 핵실험을 한다 하면은 유엔에서 1년의 제재 조치를 향한 1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다음에 어떤 미국도 거기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미리 와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건 예. 더욱이 아직 그 실험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사실은 경고를 준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자칫하면 이거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위통수 상황이 된다. 그런 점에서 미국이 이 점을 유념해야 되고 또 미국이 잘못하면 예. 위기를 억제하고 관리하기보다는 예.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한간의 지적들에 대해서 정말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빌미를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뭘 북한이라는 곳이 아주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곳이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왜 가서 지금 자극하느냐 이걸 걱정하시는 건데. 예, 그리고 빌미도 주지만 예. 북한이 만약에 저희들이 그 스케줄에 의해서 실험을 하게 된다면은 예. 칼빈 스노가 와서 시위한다고 실험을 안 할 건 아니거든요. 안 할 건 아니죠. 예, 포기하지 그런 않을 나라가 겁니다, 제가 아니죠. 볼 때. 예. 물론 스케줄에 실험이 포함되지 않으면 안 할 것이고요. 예. 근데 예. 만약에 실험을 했다고 치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건가? 만약에 칼빈 스노가 와가지고 적당하게 한반도 바깥 수역에서 또는 아주 강력한 태세를 취하지 않았다면은 예, 예. 난데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면은 북한 핵실험에 대비한 예. 그때는 미국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 점에서 스스로 위통수 상황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되면. 아니 그럼 전 들으면서 장관님 이 정도 얘기를 이 정도 상황을 미국에 있는 북한 전문가들이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왜 그럼 그러니까 알면서도 왜 갑니까 지금? 왜 그런 상황을 만듭니까?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위기가 고조되고 그것이 만약에 전쟁이나 이런 걸 나갔을 때 예. 그것이 어느 정도의 재앙이냐는 거에 대해서 많은 미국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정부는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또 우리만큼 절실하지가 않지 않습니까? 우리만큼 그런 게 절실. 항상 걱정이 되죠. 그러니까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북한 문제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지 정확히 모르는 상황이군요. 예, 그분들이 지금 정부를 구성한 지 얼마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분들이 정말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에 대해서 실패했다고 한 것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어떤 정책을 쓴다면 나름대로 검토도 해야 되고, 예. 좋으나 싫으나 북한하고도 얘기를 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없이 지금 나오니까 걱정이 되죠.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저도 잘 모르겠고. 그래요. 중국하고 이제 미중 정상회담에서 얘기가 잘 안 풀렸기 때문에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진짜 무슨 선제 타격을 하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압박하기 위해서 중국아 핵 문제 좀 잘 풀어봐라라는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서 슬슬 이동하고 있는 거다라는 해석들을 많이 하시던데. 그러니까 메시지 치고는 너무나 값비싸고 그다음에 너무나 무모한 메시지죠. 위험한 중국이 메시지. 예. 우리가 역사적으로 중국이나 북한이나 또 미국이나 서로 이 핵 문제를 가지고 예. 오랫동안 다뤄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봤고 예. 그 속에서 중국이 이런 그 시위에 대해서 그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움직이려는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어떤 자기들 국익이 있고 뜻이 있으니까 지난번에 트럼프하고 회담에서도 서로 안 맞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그런 상황인데 이거 움직인다고 해서 중국이 알겠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북한 문제는 잘 처리할게요. 이럴 상황이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걱정이다 예. 이 말씀. 참 북한 핵실험 그나저나 할까요? 6차 핵실험 이 상황에서? 그거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 부분은 일단은 이제 서방이나 또는 이제 중국의 입장이 북한에 전달되는 것도 중요할 테지만 예. 북한이 가지고 있는 스케줄이 있겠죠. 북한 스케줄 데려간다. 예, 그들의 어떤 진법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상대방이 핵실험을 할 수 있도록 더 부추기는 듯한 느낌을 주면 안 된다. 예. 또 한 가지는요, 지금은, 장관님. 예. 지금 미국 시민권자가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네. 30만 명 된다고 하죠. 이런 상황에서 미국 국민이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94년도에도 한번 영변 핵시설 폭격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 당시에 이제 미국이 이 계획을 포기했던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영변을 폭격했을 때는 이제 전면전으로 갈 것이다. 북한이 가만히 안 있으니까. 그렇죠. 그 경우에 이제 보면은 전쟁이 나고도 한 3개월 정도 안에 미군이 한 5만 2천 명, 한국군이 49만 명이 전사한다. 예. 민간인은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포기를 했는데 그런 점에서 아직 미국이 여러 가지로 이제 미국 시민들의 어떤 안전, 그다음에 한국인의 안전도 생각할 것이고 또 하나는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정부가 강력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예. 북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지금도 역시 미국이 그렇게 생각할 가능성은 높지만 그러나 한국 정부가 예. 이 문제에 대해서 명확하게 미국한테 선제 타격은 안 된다라고 전달하지 않으면 그렇죠. 우리가 미국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장담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미국이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이고 다만 한국 정부나 또는 조야에서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인식 절대 선제 타격은 안 된다. 이런 이제 입장을 강력하게 가지고 강력하게 전달할 주장해야 필요가 된다. 있죠. 예. 청취자 7429님도 우리는 지금 뭐 한대요? 우리 정부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 문자가 많이 들어오는데 저는 네. 이 상황 돌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 사실상 지금 권력 공백기인데 네. 열강들끼리 이거 미국 북한을 뭐 어떻게 뭐 선제 공격을 한다는 둥 좌시하지 않겠다는 이 모습이 논의에서 우리가 쏙 빠져 있는 모습이 제2의 얄타를 보는 듯해서 굉장히 씁쓸하고 정말 등골이가 서늘해집니다. 어떻게 느끼세요? 예, 지금 사실 한반도라는 거는 우리 한국인의 생활 터전이고 생존 공간 아닙니까? 물론이죠. 그러니까 뭐 이거는 누구라도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대북 선제 공격은 한국민의 동의 없이는 안 되는 거죠. 제일 피해가 큰 건 우리 아닙니까? 무슨 일 그럼요. 벌어지면.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절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게 좀 중계방송식으로 보도할 수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입니다. 이게 절박하게 한반도 거주민의 일원으로서 이 위험 상황에 대해서 뭐 국내외에서 인식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정확하게 문제를 제기해야 되고 우리 정부 같은 경우도 좀 걱정이 많습니다. 이 정부가 과연 미국에서 이렇게 밀어붙이는 거에 따라 지금까지 거의 맞장구만 쳐하는데 미국 그런 거에 이거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더 강하게 나왔을 때 과연 제대로 얘기할 수 있을까? 지금 현재 선거 국면이라서 사실은 미국 정부가 한국이 선거 국면이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취약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럴 때는 좀 미국이 좀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다음 한국 새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거든요. 의논해야 되죠. 그 부분. 이런 식으로 만약에 밀어붙이면 그거는 한국이 한반도 문제 협의 파트너가 아니다라고 미국이 생각한다라고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거는 결국은 뭐 주권 침해 문제가 나올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 정부는 조급하게 서두르는 게 아니라 차기 한국 정부하고 반드시 협의해야 되는 거죠. 지금. 물론입니다. 예. 대선 주자들도 지금 목소리를 하나둘 내고 있는데 정확하게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석 장관님 고맙습니다. 예.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미국이 호주로 향하던 칼 빈슨 항공모함의 방향을 튼 겁니다. 갑자기 틀어서 한반도로 향하고 있다. 이런 뉴스가 전해진 거죠. 항공모함이라는 게요. 전투기를 포함해서 비행기 한 80여 대를 싣고 다닙니다. 그리고 대형 전투함인 순양함 2척, 또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구축함 2척, 거기다가 핵추진 잠수함이 함께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한 나라의 군사력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북한이 4월에 핵실험에 나설지 모른다고 하고 미국은 모든 옵션, 모든 가능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놨다고 하고 예정에도 없던 항공모함은 온다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불안한 정서가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전문가 만나봅니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연결을 해보죠. 이종석 장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러니까 미중 정상회담 직후 아닙니까? 예. 미중 정상회담에서 분명히 우리 북한 이야기, 북핵 이야기를 했던 거고 그러자마자 칼빈슨 호는 한반도로 온다고 하고 이게 지금 예사로운 상황이 아닌 건 분명해요. 뭐 아시는 것처럼 미군의 시리아 폭격이 있은 직후에 또 이렇게 이 한반도 여행이 보도가 되고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미국 지도자들이 지금 북한 핵에 대해서 강경 발언을 지금 잇따라 하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칼빈슨 호가 한반도 쪽으로 향해서 어떤 일을 할지는 모르지만 이거와 상관없이 이미 위기고조 요인으로 그 자체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주시하고 있는 곳이 시리아와 북한인데 시리아는 공습을 했단 말입니다. 아주 갑작스럽게.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옵션을 준비하도록 요구했습니다. To remove that threat. 이른바 4월 북폭설 루머까지 돌 정도로 어느 때보다 한반도 내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칼빈슨호의 한반도 이동은 동해 일대에서 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어제 하루 종일 SNS를 중심으로 여론이 들썩들썩했습니다. 이유인 즉슨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예, 지금 사실 상당히 뭐 위기 상황이 좀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요. 또 어느 정도는 그런데
지난달부터 이제 북핵 실험 가능성이 점쳐져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 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미중 정상회담에서 이제 서로 의견 일치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네. 이런 상황에서 칼빈슨호가 이제 한반도로 이제 방향을 트니까 아무래도 긴장이 고조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특히 이제 칼빈슨호가